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제 1분기 공모주 일정이 끝났으니 항상 월말에 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많으니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분기 총 3개월 동안 상장한 종목들입니다. 종목들을 보니 참 많은 종목에 투자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1년 1분기에는 총 24개 종목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중 코스피로 상장하는 종목이 3종목 있었고요. 나머지 21개 종목은 코스닥이었습니다. 10개의 데이터를 추출했고요. 이 데이터를 근거로 4월 투자 전략에 활용하실 수 있는 10개의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번 달과 마찬가지로 시초가 200% 출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했으니까요. 끝까지 저와 함께 가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화면은 가로 모드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데이터 공모가입니다. 1월과 2월은 15개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요. 공모가를 희망 상단 금액보다 초과 확정한 종목이 12종목입니다. 그리고 3월은 9개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그중 5개 종목이 상단 금액을 초과 확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공모가를 초과해서 확정하지 않으면 좀 안 좋은 종목인가 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화면 보실래요? 1분기에 따상이 6종목 나왔습니다. 그런데 6종목 중에서 5종목이 공모가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공모가를 올리지 않는 종목이 오히려 따상이 나올 확률이 월등히 높은 것이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자이언트 스텝, 오로스 테크놀로지 다들 최근에 청약해서 기억하시죠?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모가를 올리지 않은 종목들이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공모가를 인상하지 않은 종목에서 따상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1, 2월에 따상한 4개 종목의 10분봉 차트입니다. 상한가에 안착한 시간을 적어둔 것인데요. 4개 종목이 모두 9시 30분 전에 상한가 안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3월에 따상간 2개 종목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장이 열리고 바로 상한가였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9시 20분에는 상한가에 진입했으나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공모주주들에게 매도를 강요하는 상한가 깨기를 시전합니다. 그리고 10시 20분에 상한가에 최종적으로 안착을 하는데요. 그래서 상장일에 따상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들은 9시 30분까지는 기다려보고 매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따상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들은 장이 열리고 주가가 약 20% 상승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따상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물론 마음 편하게 적당한 수익이 나왔으면 수익을 실현하고 하차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각자의 주관대로 매매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제부터 시초가 200%로 출발하는 종목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세 번째 데이터는 공모가를 인상하는 것과 시초가 200%의 연관성입니다. 앞서 따상은 공모가를 인상하지 않아야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화면 보시는 것처럼 시초가가 200%로 출발한 13개 종목 중에서 공모가를 인상한 종목이 7개 종목, 그리고 인상하지 않은 종목이 6개 종목이었습니다. 거의 반반이죠. 그래서 공모가를 인상했다고 해서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세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데이터는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는 종목 수를 월별로 표기하였는데요. 화면 보시면 점점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3월에는 9종목 중에서 4개 종목만 시초가가 200%로 출발할 수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점점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는 종목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는 수요 예측에서 기관 투자자 경쟁률을 표기하였는데요. 일단 기관 투자자 경쟁률 평균이 1월과 2월은 약 1300대 중반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3월에는 1281로서 소폭 떨어졌습니다만 화면을 보시면 3월 상장 종목들의 기관 투자자 경쟁률과 시초가 200% 출발의 연관성을 표로 나타내었는데요. 기관 투자자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처럼 다른 종목들보다 굉장히 적게 나온 경우는 투자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관 투자자 경쟁률은 1000대 1 이상만 나오면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데이터는 수요 예측에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입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수요 예측에서의 확약 비율과 실제 청약이 끝나고 난 다음 배정되는 확약 비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실제 배정에서는 수요 예측의 결과보다 더 많은 물량을 의무 보유 확약으로 묶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청약 전에는 수요 예측의 결과만 보고 청약에 참여해야 되므로 저는 수요 예측의 확약 비율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 평균은 2월보다 3월이 약간 올라갔습니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평균 이상, 즉 20% 이상 나오는 종목들이 시초가가 200%로 출발한다는 연관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라이프 시멘틱스와 제노코로 인해 알게 되었는데요. 라이프 시멘틱스는 확약 비율이 3.8%였지만 시초가가 200%로 출발할 수 있었고요. 제노코는 확약 비율이 22.2%였으나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지 못하였죠. 하지만 라이프 시멘틱스는 시초가는 200%로 출발하였는데 바로 하락하면서 하한가로 마무리했고요. 제노코는 꾸준히 상승하면서 상장일 23%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상장일의 종가로만 판단하게 되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도 확약 비율을 중심으로 상장일 주가의 연관성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데이터는 일반 투자자 경쟁률입니다. 역시 2월보다 3월이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는데요. 화면 보시는 노란색 음영 4개 종목의 영향이 컸습니다. 또한 일반 투자자의 경쟁률이 낮았던 종목 중에서도 2개 종목은 시초가가 200%로 출발을 하였죠. 그러므로 일반 투자자 경쟁률과 시초가 200%의 연관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8번째 데이터는 균등 배분인데요. 지난달 데이터 분석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상장일에 시초가, 최고가, 최저가, 그리고 종가의 평균값을 매도가로 가정하였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인 매도가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저는 14만 9,500원을 매도가로 설정하였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상한가 금액인 16만 9천원보다 낮게 파신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매도가를 설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매도가에 공모가를 빼주면 한 주에 매도 수익이 나오는데요. 물론 매매 수수료와 세금 그리고 청약 수수료까지 감안을 해야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저의 기준으로 균등 배분으로만 배정받은 수량을 합쳐서 화면에 표기를 하였는데요. 네오유민텍은 2개 증권사 합쳐서 26주 받았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6개 증권사 합쳐서 8주를 받았습니다. 앞서 보셨던 한 주의 매매 수익에다가 이 배정 수량을 곱해주면 총 매도 수익이 나옵니다. 인상적인 종목을 2개 언급을 드리자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균등 배분으로만 약 68만원의 수익이 나왔고요. 네오유민텍은 23만원 정도의 증거금으로 20만원의 매도 수익을 기록하면서 수익률이 88%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모든 청약의 균등 배분을 모든 증권사를 활용하셔서 참여하셨다면 약 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됐고요. 이게 1인당 수익이므로 가족을 동원하신 분들은 여기에 2배에서 3배를 곱하는 수익을 기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균등 배분의 수익을 지난 1, 2월과 비교하자면 약 39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2분기 대형 공모주로 2종목을 소개를 드렸죠. 그러므로 2분기도 1분기 못지않은 수익이 예상됩니다. 9번째 데이터는 비례배분입니다.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을 기점으로 모든 종목은 비례배분 물량이 50%로 고정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증권사들은 균등 배분과 비례 배분을 합쳐서 경쟁률을 발표합니다. 그러므로 경쟁률을 구분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발표된 경쟁률의 2배를 곱하게 되면 비례 배분 경쟁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례 배분에 물량 50%를 배정하니까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비례 배분 경쟁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주를 청약받기 위한 증거금을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균등 배분에서 보셨던 한 주의 평균 매도 수익으로 수익률을 계산하였는데요.
수익률이 0.1%가 넘는 종목이 3종목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이오다이는 무려 수익률이 0.9%였죠. SK바이오사이언스와 청약 일정이 겹쳐서 경쟁률이 낮았지만 역발상으로 바이오다인에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공모주는 한 주를 받기 위해 평균 약 2,200만 원이 필요했고요. 2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수익률은 0.09%였고요. 1, 2월에 균등 배분이 도입된 종목들과 비교를 하자면 필요 증거금은 내려갔고 매도 수익과 수익률은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형 종목들은 청약 증거금 투입 대비 매도 수익금이 낮은 상황이므로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만 비례 배분에 참여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대형 IPO 종목이 청약한다면 대출을 동원하셔서 청약에 참여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데이터입니다. 상장일에 몇 퍼센트 정도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까라는 통계 데이터인데요. 사실 이러한 데이터는 종목마다 상장일 상황에 대처하시는 게 좋으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상장일의 시초가와 최고가, 중간 지점을 목표 매도가로 설정을 했는데요. 그랬을 경우 평균이 약 11%로 나옵니다. 그래서 4월에도 상장일 목표 매도가는 시초가 대비 약 10% 상승을 전후로 설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10가지 포인트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모가를 인상하지 않은 종목에서 따상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따상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은 9시 30분까지는 기다려보고 매도를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모가를 인상한 것과 시초가 200%의 출발 연관성은 낮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슬프게도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는 종목 수가 매달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 경쟁률이 높게 나온다고 해서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여섯 번째로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평균인 약 20%보다 높게 나온다고 해서 꼭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일반 투자자의 경쟁률과 시초가 200% 출발의 연관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덟 번째로 3월 모든 균등 배분에 참여한 분의 투자 수익이 약 100만 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투자 수익은 대형 IPO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대형 공모주가 아니라면 비례 배분을 참여하시려고 대출을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4월에도 상장일 목표 매도가는 시초가 대비 약 10% 상승 전후를 설정하는 것이 무난합니다만 이 부분은 종목의 상장일 주가 흐름을 관찰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꽤 많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해가 좀 어렵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시로 확인하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